자, LNF입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도 손바뀜의 수급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인 누적 수급이 이제 최근 들어서의 기준에서는 뭐 월등한 기준으로 해석할 수는 어렵고요. 오늘 기준에 이제 그 거래량 부분이 다소 좀 아쉽습니다. 시가총액이 8조 기준이라고 한다면 거래대금이 좀 더 터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놓고 보는 거래대금은 최소 이제 3, 4천억 정도, 그렇게 해서 15% 150만 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점까지 들어 올릴 때도 거래대금이 좀 다소 좀 아쉬웠어요. 다소. 그렇다고 해서 거래대금 급격히 줄어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추세 강화를 이끌어낼 만큼 따박따박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3천억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한 120만 주, 150만 주 그 사이쯤일 것으로 추정을 해요. 오늘 기준의 LNF 같은 경우는 일단 어찌됐든 5일선 공방의 기준 속에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캔들의 샛별형의 기준, 변형 샛별형의 기준 딱 5일선에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뚫고 올라가지 않더라도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그리고 고가 행진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150만 주 거래량 수준은 형성을 해줘야 됩니다. 거래대금 기준은 이제 3천억 이상, 4천억 수준 뭐 이런 그 거래량 거래대금이 형성되고 움직임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차익 실현보다도 조금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위치, 그 이상의 흐름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 3,500억 정도. 그래서 이 정도의 흐름이 연출되면서 움직임이 좀 나와주기를. 기존에도 사실상 꾸준하게 이제 들여다보면서 전략 기준을 윗방향으로 이제 잡아가는 그런 추세 속에서 전체적인 2차 전지 기준에 대한 해석을 했어요. 근데 게임주들이 이번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었는데 2차 전지 쪽도 사실은 성장성이 월등히 부각되는 거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삼형제가 이제 7, 8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의 기업 분할 그런 부분이 시가총액의 가벼움을 이끌어냈고, 또 에코프로 HN의 300%의 무장 증자, 그 부분이 이제 뭐 변동성의 가벼움을 크게 이끌어냈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에코프로 BM의 경우가 이제 시장 관심에도 집중이 됐고, SK 이노베이션 쪽에 10조 원, 2023년 이후에 10조 원의 이제 공급 계약 체결. 근데 기존에 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준이라서 그렇게 뭐 크게 더 확대 해석할 기준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일정 범위 주가에 반영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LNF까지 이제 같이 연동이 돼서 시가총액 뭐 3위까지 코스닥 그 흐름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MSCI 지수의 반기 편입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11월 말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텐데, 그러한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손바뀜 수급도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볼 때 이제 좀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그 수급의 흐름이, 거래량의 흐름이, 거래량이 이렇게 보시면은 결코 제한적이지 않다. 거래대금이 이제 수반된 상태에서의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과하게 좀 미끄러졌던 부분, 이 부분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악형, 망치형의 기준, 교수형이 아니에요. 망치형의 기준. 그리고 요 기준에서는 이제 상승 장악 확인형. 변형 샛별형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따라붙을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라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주봉상의 이러한 그 캔들 패턴 기준이 계속적으로 나와줬어요. 거래대금은 이제 앞전부터 해서 계속 실려준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멀리 있는 쪽은 캔들 크기가 작아 보이기 때문에 저게 패턴이 맞아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충분히.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음봉의 크기가 결코 작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변형형의 기준의 흐름 샛별형. 결론적으로 지금 그 자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대금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고점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거래가 수반이 돼도 그 거래대금은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급격히 거래대금이 줄어든 상태에서의 흐름은 아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1조 5천억
정도까지 좀 터져주면서 고점을 넘기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추세 강화 부분은 뭐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형성돼서 막 오버 추징이 쭉쭉쭉 나오는 상황은 아니니까 요 정도 주간 단위에 1,000억 정도 1조 정도만 터지면서 흐름이 나와도 고점 랠리 기준은 말일까지 계속 긍정적인 해석으로 대처할 수 있다. 말일까지. 왜 말일이냐라고 했을 때 아시는 것처럼 이제 패시브 자금이 그때 MSCI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액티브 펀드 쪽에서의 그 매수 유입. 그럼 그걸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도 나쁘지 않죠. 그 이후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성장주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실적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야 돼요. 게임주들의 성장성 부분도 뭐 게임의 히트 뭐 이런 걸로도 기준을 잡을 수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게임주하고는 또 다른 차이가 있는 기준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저 꼬리 부분을 전부 다 몸통으로 감싸안고 돌려놓은 거죠. 중간에 이제 꼬리가 다시금 달려서 형성되기도 했지만 달려 내려오기도 했지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직 시그널의 매수 신호가 발생될 때 거래대금이 월등히 거래량 거래대금이 실려 있었다. 저 밑바닥에서부터 계속. 그래서 일단은 그 전체 추세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을 신고가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월봉 기준에서의 거래대금, 거래량은 제한적이 보이잖아요. 실질적인 거래대금은 충분히 실려 있는 기준으로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5일선은 오늘 돌파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한다 할지라도 내일 자연스럽게 5일선 올라타는 흐름이 될 테니까, 아쉬운 거는 이제 일자별 거래량 부분이라고 표현했어요. 내일 갭상승이 좀 나와주고 거래량 터트리면서 합정 고점 또 넘겨주면은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의 DBI 택을 문자를 한번 더 쏠게요. 뭐 비중을 더 확대할 수는 없지만 20% 범위 내에서 32만 3천 주의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는 손바뀜인 거고 일정 범위 개인에게 떠넘겨져 있다 할지라도 이 정도 거래량에 이 정도 프로그램 수급 32만 3천 주까지 들어온 거라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신규 편입자 여기서 15% 범위까지 뭐 최대 20%까지 편입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최근 그 분할 매수할 때 기준에서의 흐름이니까. 다만 이제 심리적인 면에 부담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마지막 5%를 남겨놓으시고 15에서 20% 기준 설정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73,400원, 73,500원 그리고 이 기준에서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수급 전체 시장 기준에서 프로그램 수급이 상당히 높아요. 4위입니다. 4위인데 이렇게 짓눌려져 있다라는 거죠. 거래대금도 이슈가 불거져 있는 그런 기준의 거래대금 10위.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매수 수급, 프로그램 순매수 4위, 거래대금 10위. 그래서 30 몇 주예요? 32만 5천 주. 이 부분 감안하고 이제 문자를 먼저 발송하고 LNF 마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NF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23만 9천 원까지 신고가를 오늘 고가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5일선 위쪽의 흐름, 그리고 24만 원 기준, 그리고 이제 신고가가 사상 최대치 고가가 25만 5천 원. 그래서 기존에 이제 셀트리온의 순절한 물량을 이쪽으로 옮겨왔는데 그나마도 그다음 덕산데코피아도 이제 결국은 수급 논리죠. 결국은 수급 논리인데 이쪽도 이제 조금 비중이 작으니까 나중에 이제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일부 계시고 하니까 나중에 다시 전략을 잡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LNF의 지금 1조 월봉은 다 잘라드린 거고, 10분봉으로 볼까요? 10분봉으로. 그렇게 해서 최근에 거래 부분이 이제 좀 다소 제한적이었는데 오늘 기준에서의 흐름이 일단은 10분봉 기준에서 잘 뭐 움직임 주면서 거래 량을 형성시켜 주면서
넘겼다라는 거죠. 앞전 고점, 몸통이든 꼬리든. 그래서 이 부분의 흐름을 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추가 편입 기준 3에서 5% 기준 잡아놓고 있습니다만, 뭐 변동성 자체가 제한적이니까 2%대 강세 부분에서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 범위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거래 수반되고 기울기 매직 시그널 쪽에서의 매수가 기준이 잡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주 기준의 뭐 정책적인 부분, 미국의 민주당 쪽에 이제 친환경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성장주들에 대한 수급 부분이 유입되는 부분, 그 다음에 MSCI 지수 편입된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전체가 이제 오늘 또 일단은 강세를 연출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 이제 23만 8,900원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20거래일 저점 잡으면 이제 18만 원 기준 좀까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저 20거래일 저점에서부터 가지고 오신 물량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꼭 차익 실현을 해야겠다. 여기서 이제 좀 과도하다라고 본다. 거래도 이제 조금 둔화된 것 같고, 거래 더 터지면 들어올란다라고 하면 이제 5% 범위를 잡는데, 차익 실현을 권해드리기보다는 시장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신고가 랠리를 좀 본다. 근데 이제 거래 대금이 계속 둔화되면은 그것도 시장 수익률로 이제 목표치를 낮추게 되겠죠. 그럼 그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걸로. 거래가 아직까지는 이제 유지되고 있고, 언제든 한번 변동성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거래 대금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가져가기보다는 차분히 뭐 들여다보는 쪽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직 계산기 기준, 그다음 텍스 전략까지 빠르게 이제 올려놓고 나머지 또 다른 종목군들 기준을 좀 보도록 할게요. 18일날 기준에 24만 7천원까지 찍었어요. 그때도 이제 사실 우리는 이제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갔었고요. 지금 이제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24일 굉장히 좀 늦은 시간입니다. 오후장에 매매 사인 나가는 경우가 이제 좀 굉장히 드문데, 지금 이제 매매 사인은 문자는 발송을 했고, 지금은 전략 기준을 설정을 해서 올려드리는 기준이 되죠. 그렇게 해서 4.64%의 강세, 시가총액은 8조 3,162억 원. 그리고 이제 거래량 부분이 57만 2천 주로 좀 아쉬워요. 거래대금 거래량 부분 조금 아쉽습니다만, 전체 시장의 흐름이 어제 오늘 조금 거래대금이 축소돼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뭐 이치금 범위라면 28만 원, 27만 원 뭐 이렇게 설정을 해도 될 것 같고요. 14시 50분 기준에 거래대금은 이렇게 되면 뭐 그렇게 큰 순위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진 않아요. 다만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 기준이 5, 6, 7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7위.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순매수 7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대금은 이제 순위에서 그렇게 뭐 월등하진 않습니다. 고점 부분이 이제 23만 9천 원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요게 4.69%. 그리고 이 범위를 이제 재차 넘기면 이게 5일 전이고 이제 샛별형의 딱 그 자리 위치가 됩니다.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고, 고가와 이제 저가의 기준 잡아서 23만 5,100원. 그리고 2분의 1 지점은 23만 3,100원. 그렇게 해서 저 정도 자락에서 이제 편입을 본다 이런 기준보다도 1분 기준 거래량에 150만 주 정도 설정을 하고, 눌려지고 이제 돌려질 때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이면은 긍정적으로 해석했을 때 찾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IT 쪽의 흐름이 좀 아쉽지만은 전일 대비해서 들여다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전일 대비해서 들여다보시면 결코 뭐 그렇게까지는 나쁜 위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 이제 좀 맥이 풀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위메이드가 장중에 너무 많이 미끄러졌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IT 이 정도면 충분히 긍정적인데 여전히 지금 33만 4천 주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B하이텍의 주가 자체가 6%. 나머지 쪽은 프로그램 쪽 들어오면서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8% 이렇게 들어올렸는데 뭐 종목의 변동성의 차이는 있겠죠. 평상시 변동성의 차이는. 뭐 심택 같은 경우에도 8만 2천 주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확대되면서 일단은 낙폭을 뭐 저점 대비 3% 이상 줄여놨고 DB하이텍도 이제 뭐 30분 남아 있어요. 28분. 그 시간 동안에 가급적이면은 프로그램 쪽의 매수 강도가 월등히 살아나면서 최대한 뭐 돌려놓고 마무리 짓기를 굳이 뭐 눌려져 있고 짜증스럽게 마무리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요. 다음 덕산데코피아는 내일 기준에서 한번 다시 들여다보죠. 이제 비중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렇게 해서 뭐 컴투스라든가 엔소프트는 그나마도 이제 강세로 전환을 하면서 게임주들의 그간의 약세를 조금 커버하고 마무리를 치고 있다면 카카오 게임즈도 약간 아쉽고 근데 여기는 지금 프로그램 수급도 여기도 들어오고 있고 저점 대비 이제 4%나 돌려 올려놨고 그리고 누적 수급 범위가 이제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수준이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만 이제 변동성이 식겁하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위메이드의 변동성 부분을 또 IR의 해석 부분, 시장 해석 부분을 또 JP모건에서의 수급 바탕으로 된 프로그램 매수의 수급 강도 또 한투 쪽 뭐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창구 쪽 한투 NH 쪽이 매도 우위에서 다시 매수 우위로 전환되면서 지금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전체 흐름을 보면서 대처를 하자. 그 전략 기준은 문자로 다 발송을 해드리겠다. 그리고 스페셜 방이나 이제 VVIP 방에서 방송을 못 들으시는 분들의 질문이 그게 제일 많아요. 이거 손절할까요? 라고 이제 왜냐하면 동영상을 못 보시니까. 결론은 동영상을 못 보시더라도 단문 문자로 손절을 하게 되거나 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하거나 손절을 하거나 이동하게 될 경우에는 단문 문자로 일단 나갑니다. 문자가 나가요. 문자가 나가고 특히 이제 손절 같은 경우는 확인하실 수 있도록 몇 번씩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정리해서 LNF로 이제 옮길 때의 기준처럼 셀트리온 정리해서 옮깁니다. 이렇게 좀 강도 있게 발송을 해드리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오히려 편입 문자가 나오는 경우는 편입인 거죠. 그 비중 유지인 거죠.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비중만 잘 설정하시면 돼요. 너무 확대해서 난감한 상황만 아니라면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LNF 신고가 기준 24만 원까지 달려가고 있어요. 다시 또 녹화하는 사이에 이제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있고요. 샛별형 그다음에 5일선 위쪽의 흐름 내일은 꼭 거래량이 터지기를 거래량 터져서 25만 5천 원에 고점 돌파 시점에 차익 실현보다는 또 한 단계 더 가져가는 걸로 거래만 터지면 뭐 더 가져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셀트리온 손실폭까지 여기서 다 커버해서 가지고는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나머지 쪽은 하여간에 전일 종가 대비해서 기준으로 보시면 그렇게까지 버거운 쪽은 제한적이다. 긍정적인 마인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강연의 신청 부분은 이제 하루하루 이제 인원이 계속 참여하실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니까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0명 많이 오실 수 있어 봐야 30명이 안 돼요. 강연회 자체는 이제 뭐 50명 이렇게까지도 참가는 가능한데 일단은 그래서 차분히 대처하시고 그다음에 컴투스도 빠르게 가격 반발력 줘서 빠르게 수익 기준으로 돌려놔서 차익 실현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간에 게임주 안정화 부분이 일정 범위 나와 있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